에어팟 4가 하극상이라고? 좀 난 반대인데. 누구보다 에어팟을 빡세게 쓰는 제가 각 제품별 느낀 장단점, 그리고 누가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I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이렇게 에어팟 4세대와 에어팟 프로 2세대 C타입 버전이고요. 그리고 에어팟 맥스. 사실 저는 이어폰 헤드폰류는 정말 브랜드별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에어팟 가이드를 만든 이유는 에어팟 4를 미국 출시 당시에 바로 구매를 했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리뷰 시기를 놓친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에어팟 4뿐만이 아니라 에어팟 프로 2세대 C타입 버전, 그리고 에어팟 맥스도 출시 당시 바로 사서 아직도 때에 따라 맞춰서 잘 사용 중에 있는데요. 에어팟은 애플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폰, 특히 삼성의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선물이나 주변에 알려주는 용으로는 참고하시면 좋을 테니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삼성 이어폰도 비슷하게 했었죠. 돌아와서 현재 에어팟 4 ANC 버전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이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말이 나온 김에 에어팟 4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가장 따끈따끈한 제품이죠. 노캔 버전과 일반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를 했는데요. 먼저 기본 버전은 이번 에어팟 4에 있어서 추천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이번 에어팟 4는 오픈형인데 노캔이 되는 게 특이점이기 때문에 이 노캔이 안 되는 버전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진 않는 것 같고 주목을 아무래도 덜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메리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바로 가격 차이가 7만원, 공원 기준으로 19만 9천원과 26만 9천원, 이렇게 7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일하게 20만원 아래에 형성이 되어 있는 에어팟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후에 세일이 좀 많이 들어갈 시기가 된다면 그때는 다른 제품들보다 좀 더 큰 세일 폭으로 그냥 노캔 포기하고 이 제품 살까? 그런 고민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귀가 먹먹한 게 싫어서 죽어도 노캔 사용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기능이란 것은 있으면 한 번씩 쓰기 때문에 저는 ANC 버전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 에어팟 4 ANC 버전을 출시 직후에 직구를 해서 여태까지 계속 사용 중인데요. 그 후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좋긴 좋습니다. 정말 사실 저의 첫 노캔 이어폰은 오픈형이었는데요. 완전히 오픈형은 아니더라도 보스 QC20, 이 제품을 대학 다닐 때 돈을 모아서 사고 처음 노캔이란 거를 그 제품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오픈형 노캔이란 것에 개인적으로 향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삼성 갤럭시 버즈 3도 오픈형 제품에 ANC를 탑재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 제품은 버즈 3보다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노캔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라인에서는 버즈와 에어팟은 취향 차이로 갈릴 수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오픈형 모델들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 이 에어팟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버즈 3도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 또 가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듯 어차피 아이폰 사용자는 에어팟, 갤럭시 사용자는 버즈, 이렇게 선택을 하실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일단 에어팟 4는 착용을 했을 때 확실히 가볍고 뭔가 기존의 에어팟과도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전 에어팟 기본형 모델들을 착용할 때 간당간당해서 뭔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덜하더라고요. 이렇게 꽉 맞물려주는 느낌? 그래서 그만큼 소리가 덜 셀 테고 이는 노캔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에어팟처럼 꼽는다기보다는 뭔가 걸린 형태의 착용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4보다는 이전 세대의 3나 2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노캔은 꽤 좋았습니다. 원래 시끄러울수록 이 노캔 성능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밖에서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이 성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래프로 세세하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꽤 만족도가 높은 노캔이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카페, 이곳들이 대체적으로 노캔을 많이 사용하는 곳일 텐데 소음 확실히 줄여주고요. 그래도 프로와 비교를 하자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노캔 자체가 다른 이어폰들보다는 조금 세게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노캔을 틀 때 이렇게 화합 하고 들어오는 게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고요. 아무래도 커널형처럼 이렇게 귀를 꽉 막아주진 않으니까 노캔 정도를 좀 더 세게 트는 그런 튜닝으로 된 것 같아요. 이 세팅이 사람이 많을수록 더 효과가 좋은 느낌? 길거리처럼 불규칙한 소음에는 매우 만족을 합니다. 이 오픈형의 노캔에는 장점이 좀 많은데요. 일단 커널형과는 다르게 귀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착용 시에 좀 편하고요. 운동 시 오픈형 이어폰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답답함이 좀 덜한 커널형 이어폰이지만 그래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픈형 이어폰을 착용하면서 카페나 대중교통 등 필요할 때 잠깐 노캔을 킨다? 그 용도로는 또 매우 괜찮은 이어폰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단점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에 비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노캔? 그건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이 이어폰만의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게 운동할 때가 아니더라도 걷다가 귀에서 틈이 생기면 이렇게 뭔가 밖에 소음이 확확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그게 거슬립니다. 아무래도 오픈형이라서 귀에 꽉 맞물려지진 않으니까 갑자기 밖에 소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인지 가벼워서 그런 건지 프로보다는 조금 더 장난감을 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귀에 넣고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촉감이 좀 그렇습니다. 또 음량 조절이 안 된다. 프로에서 가능한 스와이프로 음량 조절을 하는 게 안 되는 게 은근 불편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할 때 이거로 음량 조절을 하는 게 꽤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에어팟 4는 이게 안 되는 점 조금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용량? 이게 좀 스펙상으로는 에어팟 프로 2세대랑 1시간 정도 차이긴 한데 뭔가 그 1시간이 큰지 배터리가 닳는 게 좀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한 번 끼면 오랫동안 안 빼니까 이렇게 느꼈는데 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뭔가 배터리가 아쉬울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에어팟 4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 크기도 작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요. 에어팟 4는 34.7g, 에어팟 프로 2세대는 50.8g. 이 정도면 좀 차이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뭐 케이스를 어떤 걸 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맥세이프 충전이 안 됩니다. 이게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맥세이프를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처럼 이렇게 딱 붙여서 충전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선 충전으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누가 사용해 싶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도 애플워치 충전기로 이렇게 충전하는 건 또 됩니다. 지금 말한 에어팟 4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고 본인에게 맞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에어팟 프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사용하는 건 프로 2세대 C타입 제품이고요. 이전 라이트닝 제품에서 C타입 제품이 출시하자마자 이렇게 기변을 했어요. 사실 에어팟 4 출시 후 한 달 넘게 이 제품을 주로 사용을 했고 사용하는 동안 꽤 만족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제품을 착용을 하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착용감도 쏙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노캔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이건 제가 주로 사용하던 에어팟이 프로 제품이라서 이게 더 안정감이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만일 오픈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귓속에서 꽉 잡아주는 게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실 거고요. 노캔 역시 앞서 말했듯 에어팟 4는 오픈형이기 때문에 강도를 확 올린 게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프로는 애초에 커널형이기 때문에 패시브 노캔이 되니까 좀 더 자연스럽고 걷거나 뛰어도 노캔이 튕기는 형성도 당연히 없죠. 그래도 주변음 듣기는 아무래도 오픈형인 에어팟 4가 좀 더 자연스러워요. 아무래도 귓구멍을 막지 않고 주변 소음도 더 자연스럽게 수음을 해주니까요. 그래도 에어팟 프로 역시 아직까지 탑티어의 주변음 허용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질 얘기도 해보자면 에어팟 4와 에어팟 프로는 살짝 다르긴 한데 둘 다 듣기 편안한 사운드를 줍니다. 이것도 그래프가 아닌 제 개인적인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 음질은 매우 취향 차이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다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팟 4가 아무래도 오픈형이니만큼 음이 세기 때문에 저음을 좀 더 부스트해주는 느낌? 그렇다고 밸런스가 막 깨지진 않고 프로 2보다 저음이 조금 더 있긴 하다. 그 외로는 두 제품 다 느낌은 비슷할 겁니다. 에어팟 4 발표를 할 때 이게 또 역대급 음질이다 이렇게 말했고 하드웨어도 달라지긴 했는데 에어팟 3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에어팟 프로보다 좋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가격이 더 저렴한 만큼 이건 에어팟 4의 음질이 무선 이어폰 쪽에서는 꽤 큰 이점이긴 합니다. 우리가 AKG, 보스, 소니, 제나이저, B&W 등 많은 음향 전문 회사들의 제품들을 찾고 사용을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 애플과 삼성이니까 헤드폰은 몰라도 이어폰은 이 스마트폰의 브랜드에 따라 결정이 되긴 하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에어팟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음질은 이미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적으로도 앞서 말한 슬라이드로 음량 조절, 맥세이프 충전, 배터리 용량 등의 프로의 이점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에어팟 4가 하극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에어팟 4는 ANC 버전 기준 매우 잘 나온 제품은 맞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때 가면 또 이건 대체하기 힘든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에어팟 4를 쭉 사용을 해보니까 후에 나올 에어팟 프로 3세대가 더욱 기대가 되는 뭔가 그렇게 해주게끔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그래도 오늘만한 약간의 단점들을 빼고는 에어팟 4와 에어팟 프로 2세대는 그냥 오픈형과 커널형 취향에 맞춰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랜야드 달 수 있는 거 이거 에어팟 4는 없거든요. 이거 있는 게 은근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랜야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키링 같은 걸 달고 다니면 또 포인트가 좋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은근 좀 예쁘더라고요. 물론 케이스 달고 거기에 이렇게 걸어서 달고 다니면 되지만 생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에어팟 가이드이니만큼 에어팟 맥스 얘기도 해야겠죠. 이번에 C타입 버전의 에어팟 맥스가 출시를 했습니다. 아쉬워요. 사실 살짝 추가가 된 건 있어도 크게 보면 C타입 단자로 바뀐 거 그리고 색상 추가 말고는 큰 차이가 없고 또 여기 색상에서도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아쉽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전업이 아니라 뉴컬러 출시라고 애플에서도 말을 했듯 2세대 에어팟 맥스 출시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 그래도 1, 2년 안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매를 하신다면 꼭 애플 스토어에 가셔서 실물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실물을 봤을 때는 좀 느낌이 꽤 다르더라고요. 스타라이트를 좀 많이 고르시긴 하는데 그래도 스타라이트보단 이 실버가 예쁘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요. 에어팟 맥스는 헤드폰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 포지션이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했고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중에 2사 2호 시즌 헤드폰 추천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얘기를 더 하니까 헤드폰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팟 맥스는 가격이 저는 이거 출시하자마자 구매한 건데 그 당시에는 안 팔려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할인이 들어가서 거의 10% 이상 저렴하게 파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지금이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주 말하긴 하는데 맥스 출시 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 제품이 출시를 한다면 헤드폰이 더 대중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이미지에 맞게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각인이 되었고 아직도 많은 헤드폰 입문자분들이 이 맥스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뭐 아이폰 사용자분들이시겠지만 지금 구매하는 거 추천을 하냐? 새 컬러가 막 나온 만큼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 8개월 이렇게 지나면 그땐 또 오히려 애매할 것 같기도 하다. 물론 그때 가서 상황 보고 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직감은 그렇고요. 에어팟 라인업에서 유일한 헤드폰인 만큼 대체는 없을 것 같고요. 같은 HE2 칩셋을 사용하는 애플의 비치 헤드폰들도 있지만 아직은 마음에 쏙 드는 비치 헤드폰들은 없는 것 같아요. 비치 영상도 종종 올리는데 특가 구매를 하신다면 아직까지 패션용으로는 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에어팟 얘기니까 헤드폰 라인업도 온이어 그리고 라이트 버전 등 여러 버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어팟 맥스 다음 세대에게 기대한 점이 있다면 그건 음질, 더 나아진 노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무게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가끔씩 이거 차고 나가려다가 안 되겠다 다시 벗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밴드 부분 오래 쓰면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보시면 엄청 늘어났죠? 고정이 안 돼요. 여기 이어 쿠션 부분은 떼서 세척은 되거든요. 새로 구매도 되고요. 근데 여기 밴드 부분은 이것도 분리해가지고 세척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잘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이거 쓰면 이 프레임 부분이 머리에 딱 닿는 느낌이 확 나요. 그래서 푹신푹신하지 않아요. 뭔가 딱딱한 걸로 지지를 해주니까요. 때문에 이 역시 조금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맥스도 병인데 구매하셔야 낫긴 하거든요. 처음 구매를 하신다면 저 역시 다른 헤드폰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뭔가 30-40만원대 헤드폰을 가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바로 맥스로 치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20만원대까지는 먼저 사용해봐도 괜찮다 하신다면 당연히 그 가격대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 20만원대 꽤 좋기 때문에 음질, 맥스보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맥스는 이제 음질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쪼록 잘 치료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얘기는 조만간 영상에서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합 품질 얘기는 안 했는데 맥스를 제외하고는 에어팟들은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에어팟 통합 품질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따로 담지 않을게요. 무선 이어폰 쪽에서는 최상급이다. 이 맥스의 경우에는 다른 에어팟들 대비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이건 소니 헤드폰이 통풍이 더 좋아요. 이상 오늘은 에어팟 3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빼먹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에어팟 4 ANC 버전 나눔 이벤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텐이었습니다. 피스.